진정명의 회복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거는 조금 민법 한 다음에 우리 뭐 하면 되고, 환매 등기를 먼저 가볼게요. 자, 환매. 자, 환매로 인한 이 319페이지입니다. 자, 환매로 인한 그 소유권, 자, 이전 등기거든요. 환매 등기 수용 가져갔고, 진정 명의는 좀 보고요. 자, 환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민법에서 이제 배우는데, 우리 등기법은 원칙적으로 개념들은 민법에서 다 배워야 되는데요. 자, 우리 매매 계약하고요. 매매는 파는 거잖아요. 동시에. 자, 매도인이 이렇게 환매할 권리를 환매는 다시 환자예요. 다시 사온다는 거거든요.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경우에 일정한 대금과 비용을 반환하고 일정한 기간, 이제 환매 기간을 정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채권 계약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민법에 물권, 채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물권은 등기화 효력이 있어요. 뭐예요? 등기화. 근데 채권은 계약이거든요. 계약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효력이 있어요. 등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등기를 하는 이유는 채권 중에서 나중에 환매권과 임차권이 등기되는데, 등기해 놓으면 그래서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등기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다 그래요. 무슨요? 대항력. 그래서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환매 등기를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요 갑이, 잠깐 가볼게요. 요 을한테 요 집을 가지고 있다가, 자, 매매 계약을 통해서, 우리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해 줘가면서, 이 집이 집안 대대로는 가보 별장이에요. 그래서 가봐. 자, 을아, 내가 이 집 가보 별장이라 제가 반드시 5년 동안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업이 잘 안 된다. 자, 근데 5년 지나면 나가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요 집이 지금 한 2억짜리 돼요. 그러니까 지금 너한테 대금, 자, 2억을 주고 5년 지난 후에 내가 프리미엄 비용 5천만 원을 더 줄 테니까 2억 5천만 원을 내고 나한테 이 집을 다시 팔아라 라고 이렇게 청약을 하고, 자, 우리 그런 조건이 있으면 내가 잘 보존하다가 5년 지난 후에 다시 너한테 다시 팔게 라고 이렇게 우리 승낙을 통해서 지금 갑이 파는 물건을 다시 사는 것을 환매, 다시 환자에서 환매라고 그래요. 환매는 채권 계약이기 때문에 이 당사자 간에는 이렇게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효력이 있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환매는 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없이도 내가 사올 수 있어요. 5년 지나면. 근데 등기를 해놓은 이유는, 자, 등기를 안 해놨다가 한 3년쯤 지나다가, 자, 우리 병이 봤더니 어떤 집에 멋진 집이 하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집에 등기가 누구 앞으로 등기됐냐 하봤더니 요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렇게 넘어와 버렸네. 그러다가 나중에 요 사람이 저 매수인을 만나가지고 요 집을 3억 주고 이렇게 사버렸어요. 소유권 이전 넘어가졌거든요. 자, 5년 지난 후에, 자, 매도인이, 자, 우리 뭐한테 가서, 야, 너 지금 2억 5천만 원 되팔았으니까 팔어. 그랬더니 이 사람한테 넘어가 버렸대. 그러면 나중에 갑이 제3자인 병한테 2억 5천만 원 들고 가서 팔어. 그러면 팔까요? 안 팔까요? 병 팔지 않겠지. 지금 얼마 주고 샀는데? 3억 주고. 야, 너 무슨 소리야? 전 소유자하고 무슨 약속인지 모르지만 계약은 계약한 당사자한테 따져. 나는 너한테 2억 5천만 원 주고 판다고 약속한 바 없어. 그럼 제3자한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갑이 이 집을 사올 수 없죠. 그죠? 근데 중간에 넘어가더라도 갑이 이 집을 사오기 위해서는 뭐 해놓으면 사올 수 있냐면, 그렇죠,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으면 사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환매 특약 등기는 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가서 신청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동시에, 법상. 그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등기는 무효예요, 무효. 그러면, 자, 우리 동시에 들어오면 등기한이 요렇게 소유권 보존,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됐겠다가, 요게 지금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볼게요. 환매 등기는 지금 파는 물건을 다시 사오기 때문에 갑구해줘요. 어떻게 해준다고? 갑구. 그리고 동시에기 때문에 이 순위 번호를, 자, 우리 소유권 등기는 2번이고 환매 등기는 3번 이러지 않아요.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2-1 이렇게 부기 등기해줘요.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 나중에 제가요, 잠깐 볼게요. 아까 이거 기억나시죠? 갑에서 을로 가는 등기. 뭐에서 뭐? 갑에서 을로 가는 건 주등기죠. 그죠? 근데 을에서 병으로 가는 등기는 부기등기하죠. 그죠? 근데 부기등기 하는 게 또 하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특약한 거예요. 자, 우위의 권리를 이렇게 특약, 이렇게 나중에 아까 여러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었죠. 아까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리고 나중에 권리가 사망하면 권리 소멸하자 이렇게 특약할 수 있어요. 그런 특약은 우위의 권리를 특약이기 때문에 다 부기등기 형식으로 해줘요. 무슨 등기? 부기등기. 무조건 이렇게 특약 나오면 부기등기 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주등기, 부기등기 나오죠. 그죠? 우선 결론 먼저 한번 볼게요. 표제부에 행해진 등기 있거든요. 어디 행해진 등기? 표제부는 권리의 순위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지금 이 권리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경매되면 그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기 위해서 부기등기 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제부에 하는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야. 언제나 무슨 등기라고? 주등기. 표제부에 주는 것은 부기등기 하는 거 없어. 그리고 이렇게 갑에서 을로 가는 거. 뭐에서 뭐? 갑에서 을로 가는 거 무슨 등기? 주등기. 근데 아까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 그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럼 무조건 특약 나온 거. 약정 특약 이렇게 나온 거. 이건 무조건 무슨 등기? 부기등기.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거의 다 끝나. 무슨 말 알겠어요? 주등기, 부기등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이따가 이제 설명하면 여러분이 다 그 다음 주 정도 이제 할 거예요. 주등기, 부기등기. 자, 그래서 이렇게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가서 하게 됐다고 그래요? 동시에. 그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등기관이 받아주지 않아요. 않는다는 얘기는 각하시켜요. 나중에 29조 이후에서 각하시켜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동시에 들었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등기와 환매 등기는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가 똑같아요. 왜? 동시에 들어왔으니까. 무슨 말겠죠? 자, 근데요, 보세요. 이 환매 등기 먼저 결론할게요. 우리 환매 등기 할 때는 소유권 이등기와 동시에 가서 신청하지만, 자, 신청서는 이 소유권 이등기와 환매 등기 신청서는 별개의 신청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무슨 신청서? 별개, 따로따로 신청서 제출한다는 거예요. 왜?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과 환매하는 내용이 다르죠, 그죠? 그럼 우리가 먼저 할게요. 우리가 신청으로 갈 때 우리 신청서에 여러분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있었잖아요. 맞죠? 자, 아까 임의적 기록사항 제가 무슨 보이기만 임의적이라고 했어요? 약지? 보이기. 그래서 환매에서는 요 기간 나온 거. 요 기간. 환매는 부동산은 5년 넘지 못하거든요. 요것만 임의적 기록사항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파는 환매 대금과 계약 비용 이런 것들은 다 임의적 기록사항. 필요적이에요. 필요적. 환매 기간만 임의적이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잠깐 쳐볼게요. 이건 나중에 볼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 매매로 인해서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자가 매수인이 권리자 됐지. 이 사람이 매도인이잖아요.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그죠? 매수인이 권리자 됐죠, 그죠? 매도인이 의무자잖아. 맞죠? 근데 환매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같을까요? 반대될까요? 반대예요. 매매 반대가 환매니까. 자, 이렇게 환매 등기는 할 때 나중에 이거 꼭 환매권자, 환매로 사올 수 있는 사람은 꼭 매도인만 환매권자 될 수 있어요. 제3자로 환매권자라는 것은 무효예요, 무효. 파는 사람만 다시 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환매 등기가 등기부에 행해지면, 자, 이득을 보는 사람이 매수인일까요? 매도인일까요? 매도인이지. 환매 등기에 놓으면 매도인은 5년 지난 후에 다시 이 집을 3억 2천 얼마에 사올 수가 있잖아. 3억에 사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환매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자, 우리 보세요.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에는 매도인이 등기 뭐가 되고, 의무자. 매수인이 뭐가 되고, 권리자. 근데 거꾸로 환매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다시 사올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매도인이 환매 등기 권리자 되고 매수인이 환매 등기 의무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이건 알잖아. 그럼 매매 반대가 뭐라고? 환매라니까. 다시 사오는 거. 그럼 권리자마자 같을 거 반대. 반대. 제가 할까요?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있지만 권리가 발생하는 설정 등기 있었잖아. 그리고 권리가 소멸하는 말소 등기 있었죠, 그죠? 그럼 발생하고 소멸은 권리자 의무자 같을까 반대될까? 반대된다니까. 나중에요. 여러분 전세금 저당 채권액 증액 감액할 수 있거든요. 증액된 거고 감액되는 것은 반대잖아요, 그죠? 근데 권리자 의무자가 바뀌어. 잘 보세요. 그럼 거의 이제 권리자 의무자도 거의 다 끝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자, 매매는 매도인이 권리, 의무자, 매수인이 권리 이건 아니잖아 지금. 매수인이 취득하면 내 거 저러니까 유효하지. 그럼 매매 반대가 뭐라고요? 환매. 그럼 환매는 권리자 의무자가 반대가 되겠지. 자, 각종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그래. 창설된다고 해서. 그거와 소멸하는 것은 말소한다고 그래. 그죠? 그럼 발생하고 소멸하는 것은 같을까 반대될까? 반대돼요, 무조건.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증액하고 감액될 수 있거든요.
전세금이나 저당 채권액 증액 감액할 수 있어. 그 증액하고 감액은 같아요, 반대돼? 그럼 반대돼. 그럼 나중에 권리자무자는 다 바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기억을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환매 등기할 때는 요 매도인이 환매 등기 권리자 환매권자라고 그래.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를 환매권자라는 것은 인정해주지 않아요. 자, 그렇다가 나중에 요거 먼저 우리 환매 등기할 때 뭐 첨부 정보, 등기필 정보 이거 한번 나중에 볼게요. 그 환매 등기가 이제 5년이 딱 이렇게 정했었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5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갑이 돈을 벌 수 있죠, 그죠? 요걸 안 했네요. 지금 잠깐 볼게요. 지금 환매 등기 해놓으면, 여기 환매 등기 있죠, 그죠? 근데 중간에 제3자가 사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사갈 때 그냥 사갈까? 이 등기부 보고 사갈까? 등기부 보고 사겠지. 내가 요걸 다목 주고 사가더라도 2억 5천만 원에 요 환매권자의 매도인한테 팔게 약속이 돼 있고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환매는 이렇게 등기해 놓으면, 뭐 해 놓으면? 등기해 놓으면 제3자한테도 그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효력을 우리가 대항력이라 그래. 무슨요? 대항력. 그래서 환매는 채권이기 때문에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발생할 때 등기가 필요 없어.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효력이 있어. 그렇지만 등기해 놓으면 그 등기된 내용을 제3취득자에게 제3자가 사갔을 때 이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무슨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환매 등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 환매 등기로 갈 때 8가지 똑같이 보는 거예요. 자, 환매 등기는 아까 공동으로 가서 신청했죠, 그죠? 그리고 권리자나 의무자는 아까 매매와 반대됐었잖아. 맞죠? 그리고 우리가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환매 대금과 비용 적어가고 임의적 기록상 약지 보이기 이런 거 적어가고, 그죠? 첨부 서면으로서 이제 등기필 정보 인감은 나중에 볼 거예요, 그거는. 자, 그거는, 그죠? 먼저 해보죠. 잠깐 보세요. 교재는 안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 제가요. 우리 등기필 정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죠? 등기필 정보는 의무자 걸 가져가요. 누구 거? 의무자 거. 그러면 잠깐 볼게요. 매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자, 의무자가 지금 매도인인가요? 매수인인가요? 환매 등기할 때? 환매 등기. 매수인이 의무자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에서 요구하는 거죠, 그죠? 땅문서, 집문서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매 등기로 갈 때 매수인이, 지금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아까 동시에 가서 신청을 했죠, 그죠? 동시에 가서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 매수인이 등기소로부터 권리증을 받아서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 없어. 왜 없지? 아직 등기가 되지? 안 왔어. 등기하려고 지금 서로 지금 챙기고 있는데.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없으니까 못 갖다 주는 거예요. 환매 등기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없어. 매수인이 아직 없는데 있을 수가 없지. 뭔 말인지 알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환매 등기할 때는 이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가져가지 않아요. 없어서. 하나는 인감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제가요, 아까 인감은 공동할 때 의무자 거 요구하는데 의무자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소유자일 때 요구해요. 뭐 할 때 요구한다고요? 소유자일 때. 자, 보세요. 자, 환매 등기할 때, 자, 보세요. 자, 환매 등기는 소유권 등기가 동시 신청하죠, 그죠? 자, 의무자가 지금 매수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이 매수인이 동시 신청하는 시점에서 이 집의 소유자가 매도인 거냐, 아직까지는 매수인 거냐, 아직까지는 매도인 거냐예요. 아직까지는 누구 거죠? 매도인 거예요. 왜? 매수인 게 왜 안 됐죠, 아직? 뭐가 안 돼 있으니까? 등기해야 매수인 건데. 지금 등기가 되지? 않았어. 그래서 환매 등기할 때 의무자가 매수인은 맞지만 아직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환매 등기할 때 인감도 안 가져가요. 등기필 정보는 없어서 못 가져가는 거고. 응? 자, 그러면 환매 등기 오면 환매 등기는 을구해 준다, 갑구해 준다? 갑구.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특이한 건 부기등기라고 했지.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게요. 자, 5년이 지났어. 자, 5년이 지나면서 돈이 벌었죠, 그죠? 그럼 다시 이 집을 사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매도인이 사러 갈 수 있죠, 그죠? 자, 매수인이 이렇게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가는 것은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그래. 환매권을 뭐 했다고? 행사. 그러면 이 집이 이제 을거, 갑거 됐죠, 그죠? 그럼 5년 전에 있던 환매 등기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이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가면서 요 환매 등기를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하냐면 직권으로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애버린다고? 직권으로, 환매권을 이렇게 행사로 왔을 때, 등기소에 사러 왔을 때, 등기 해줘가면서 이제 환매 등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환매 등기를 말소할 때 이렇게 행사할 때는 환매 등기를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 근데 이제 반대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없을 수 있어. 여러분 5년이 지났는데도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을 못 벌 수 있죠, 그죠? 그럼 사러 갔어요, 아직 안 갔어요? 못 갔어. 근데 지금 5년이 지났네. 환매 등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너희들이 와서 신청을 통해서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환매권을 너희들이 행사하러 오면 내가 이전 등기 해줘가면서 등기한 입장에서 이제 이상한 거 됐으니까 환매 등기 있을 필요가 없어서 이 환매 등기된 것을 없애버려, 직권으로. 근데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아직 사러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등기소 안 온 거죠, 그죠? 그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신청을 통해서 이때는 없애버리라 그래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게 나와요. 민법을 배워야 되는데 이 환매하고 매매는 여러분 주종 관계라고 그래요. 무슨 관계? 주종 관계. 이 매매 계약을 주된 계약이고 환매 계약을 종된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무효면 환매 계약도 여러분 무효해요. 무슨 말겠죠? 근데 거꾸로 자, 우리 환매 계약이 무효되더라도 조건이 안 붙으면 매매 계약은 유효해요. 그리고 이런 게 나와요.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동시에 가서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죠? 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면 환매 등기도 무효해요. 근데 소유권 등기가 각하되면 환매 등기도 각하돼요. 근데 환매 등기가 각하되더라도 소유권 등기는 그때 유효해요. 자, 요게 지금 이제 환매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여러분 잠깐 볼게요. 우선 아까 환매는 쭉 한번 본 거 다시 해볼게요. 자, 소유권 이렇게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고요? 동시 들어오면 이유에서 각하시켜요. 근데 아까 신청서는 따로따로 제출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권리자는 매도인이 되죠. 제3자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의무자는 매수인이 됐고, 아까 우리 신청서에 필요적 기록상은 돈은 필요적이죠, 그죠? 근데 아까 기간 나온 것은 임의적이라고 했잖아요. 약지 보이기, 임의적 기록상이었고요. 자, 첨부 서면으로서 원인 서면 환매 계약서 갖다 주는데, 아까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 갖다 준다, 안 갖다 준다? 그렇죠. 안 갖다. 아직 등기필 정보 없고 인감은 아직 소유자 아니니까 안 갖다 준다 그랬죠, 그죠? 자, 환매 등기는 을구해 준다, 갑구해 준다. 갑구해 주등기다, 부기등기. 부기등기. 이 사람이 그랬더라고. 어떤 밑에 보면 우리 암기사항이 있는데, 우리 한갑에 어떤 사람이 한갑에 가서 부기 노래 불렀다고. 이렇게 암기했어요. 환매 등기는 환갑이니까 갑구에 무슨 등기 형식으로? 예, 부기 등기. 환갑에 가서 부기 노래 불렀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보세요. 아까 자,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행사할 때는 환매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 그래서 직행버스 이렇게 해요. 그 환매 등기를 행사하러 갔을 때는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한다. 근데 아까 행사하지 못할 수 있었죠, 그죠? 이때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해서 말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환매 등기를 이렇게 갑구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해주고, 자, 환매 등기를 행사하러 갔을 때, 환매권을 행사했을 때는 환매 등기는 등기한이 어떻게 말소? 직권.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그죠? 이때는 어떻게 가서 말소? 그래, 공동. 요게 지금 환매 등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결론, 요거 지금 여러분 우리 요 7번 등기 있을 거예요. 7번 등기. 7번 등기 있죠? 예. 네. 여러분 2번 등기 가볼게요. 2번 등기가 매매죠. 자,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매수인이 권리자, 매도인이 의무자 됐죠, 그죠? 근데 그 7번은 환매는 반대잖아요. 맞죠? 환매는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권리자고 매수인이 의무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7번 보는 거죠, 그죠? 자, 그 보세요. 저 보세요. 자, 우리 환매 등기 제3자로 환매권자를 할 수는 없었죠, 그죠? 맞죠? 예, 매도인만 환매권자 된다고 그랬었잖아. 자, 그 다음에 자, 환매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있고 공동 신청 말소 있었네요, 그죠? 5년이 지났을 때 직권 말소하는 것은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행사 못했을 때는 어떻게 말소? 그렇죠, 공동 말소. 자,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29조 2호에서 각하시킨다. 자, 환매 등기는 소유권 등기와 동일한 신청서 제출했어요, 별개의 신청서?
별개 신청. 자, 우리 필요적 기록상으로 대공과 비용이 필요적이죠, 그죠? 약지 보이기 기간 나온 것은 임의적 있었잖아요. 자, 환매 등기 할 때 첨부 정보, 등기필 정보, 인감 가져가지 않는다. 자, 환매 등기 한갑에 가서 부기 노래 불렀죠, 그죠? 그럼 을구에 갑구에 주등기 부기 등기. 그러면 요 7번만 알으면 책 볼 필요도 없어. 특히 보면 이거 알으면 책 볼 필요 없다니까. 그거 해설이 돼버리면. 자, 우리 책 볼까요? 책은 요거에 설명했겠죠, 그죠? 자, 볼까요? 319쪽. 자, 이거 여러분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괜찮죠? 예, 요거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자, 자,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거기 의 보지 말고요. 그 효력 보세요, 효력부터가 의예요. 효력 있어요? 319쪽. 판매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할 거래를 보유한 경우에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환매권을 일정 기간,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 내에 행사함으로써 매매 목적물을 다시 사오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자,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일 때 매매에 의한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환매 등기하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고 써있죠, 그죠?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는 것은 제3자에 대해서 환매 내용을 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사갔을 때. 자, 신청 방법.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동시에. 그래서 이 2번 기억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된 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후에 환매 특약 등기를 가면 동시에 들어온 거 아니죠, 그죠? 그럼 등기관이 29조 2호에서 각하된다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한편 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각각의 별기 신청서에 의해서 신청한다 써 있죠, 그죠? 그렇지만 소유권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이와 같이 별개 신청서에서 신청하지만 동시에 신청하기 때문에 접수장이나 신청서의 등기부에는 동일한 접수 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써 있죠. 네, 보시고, 자,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에만 각각 사유가 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환매 특약 등기도 29조 2호에서 각하시킨다고 되어 있죠. 근데 반대로 환매 특약 등기에만 각하 사유가 있을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실행되고 환매 등기만 각하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넘기셔서. 자, 신청인. 환매 특약 등기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고 매수인이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가기 때문에 아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는 정반대가 됐죠? 네. 자, 신청서. 자, 환매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는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과 매매 기록을 기록하고 등기 원인의 환매 기간이 정할 때는 환매 기간을 기록한다. 즉, 매수인이 지급한 매매 대금과 매매 비용은 신청서의 필요적 기록상이지만 환매 기간은 임의적이다 써 있죠? 자, 3번. 환매 등기할 때 의무자, 매수인 아직 등기필 정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제공하지 않는다. 하나 더 거기 써놓으세요. 인감도 갖다 주지 않는다. 아직 소유자가 아니니까. 인감증명서 X 이렇게. 인감증명서 X. 자, 환매 특약 등기. 한갑에 가서 부기 노래 불렀죠, 그죠? 네, 보세요. 환매 특약 등기는 매수인의 소유권 등기, 권리 취득 등기에 그 옆에다 갑구에 이렇게 써놓으면 좋죠. 그 옆에 갑구에. 환매 특약 등기는 을구가 아니라 어디? 갑구. 을구 있을 수 없어요. 갑구에 주등기, 부기 등기. 그렇죠.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한다. 그 정도만 기록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 그 환매권도 재산권이니까 여러분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잠깐 볼게요. 이 환매 특약 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에 여러분 부기 등기로 넘어가요. 여러분 이 환매했다가 요 기간 내에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럼 환매 등기는 아까 부기 등기죠, 그죠? 그럼 2-1에 다시 이렇게 넘어가요. 이걸 부기의 부기다 그래요.
부기 등기로 행해진 게 이전되면 부기의 부기가 되는 거예요. 부기 기타 부기도 할 수 있습니다. 2-2가 아니에요? 응? 2-1에 아, 2-1에 또 1에 이렇게. 여기 2-1에 이거 부기 등기 된 게 또 넘어갔다 해서 이게 부기 등기예요. 2-2가 되는 게 아니라. 2-2는 요 위에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넘어갈 때 이게 2-2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 요거 나중에 2-1에 다시 그걸 알 필요 없어요. 그냥 부기에 부기로 넘어간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7번에 환매권이 양도되면 환매권을 양수인이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양도인이 의무자, 양수인이 권리자로 해서 공동으로 가는데 환매권의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에 무슨 등기로? 부기 등기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어 있고요. 자, 아까 환매 등기 말소 방법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자, 공동 신청에서 말소할 거, 직권에 말소할 수 있었죠. 자, 우리 직권 말소 먼저 볼까요? 환매권을 뭐 했을 때? 행사. 행사에 따라서 공동 신청에 의해서 환매권자인 매도인 명으로 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등기하는 직권으로 환매 등기를 말소한다 해서 있죠, 그죠? 근데 공동 신청 말소는 환매권 행사 이외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죠? 그래 환매권 행사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말소? 직권. 그럼 환매권 이 행사 이외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 말소? 공동. 이외의 사유로 환매권이 소멸하면 환매권의 말소 등기는 환매권자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떻게 가서 한다? 그렇죠. 공동으로 가서 말소한다. 지금 오른쪽 페이지 321페이지는 좀 전에 봤던 환매 등기 내용이 있죠, 그죠? 요거 그대로 뭐 전처로 이 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걸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지금 이제 환매 등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환매 등기는 요거 여러분 아까 7번 있었죠? 7번 있었어요? 자, 요 7번 요 부분만 잘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죠, 그죠? 네, 요 부분 잘 재고 요 신탁 등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용익과 한두 개만 하고 마칠게요. 자, 이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간 거 배웠죠, 그죠? 그러면 329쪽에 보세요, 이제. 그 신탁 등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또 자주 등장하는데 요거는 한번 요거 하나만 그냥 암기가 되려나 모르겠다. 여기 우리 새로 제가 만드는 건데요. 그 38-1번 한번 잠깐 가볼까요? 암기 사항에 그 지금 37번이 아까 환매등기 환갑의 부기부기 노래 불렀다 했죠? 그리고 직행버스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그 얘기인데 그 45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수단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가 요즘 위대해져서 동화나를 매 주일마다 합한대요. 요거 하나 알으면 신탁 등기 다 끝나거든요. 요 38-1번 요거 하나 알으면 신탁 등기 나중에 끝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다음 절에 그 신탁 등기 볼 때 그거 하나 그냥 볼게요. 요 신탁 등기 수단이 위대해서 동안을 매주일마다 합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용익권 잠깐 가볼게요. 자, 용익권은 여러분 세 가지죠, 그죠? 네 가지라고 있잖아요. 무슨 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자, 지금 여러분 등기 지금 하나씩 배우죠, 그죠?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와 지금 권리 관계를 지금 변동했을 때 등기화 효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리가 소유권 있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있었죠, 그죠? 그 소유권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소유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소유권 이전 느끼죠, 그죠? 지금 매매로 넘어간 거 배웠고 상속, 유증, 수용 배웠죠, 그죠? 환매 배웠죠, 그죠? 지금 신탁은 안 배운 거잖아요, 맞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용익권하고 담보권 있죠, 그죠? 그 용익권에 이제 네 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이 권리지권 잘 안 나오고 이제 저당권이 담보권이 있거든요, 그죠? 이것들이 이제 우리 발생, 변경, 소멸하러 등기소 가는 거죠, 그죠? 이거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등기 신청 방법은 똑같죠, 그죠? 지금 용익권 하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죠, 그죠? 여기 8가지 보는 거잖아요. 무슨 말겠어요? 자, 이거 우리가 신청할 때 또 신청하는 게 등기안이 예외적으로 어떤 때는 직권해 주는 게 있었고 관공서가 촉탁할 수 있었죠, 그죠? 자, 우리 신청할 때 어떻게 가서 하는 게 원칙이고
공동.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하는 등기 있었죠, 그죠? 예. 자, 그리고 공동을 갈 때는 누가 가는 거예요? 권리자와 의무자. 똑같다니까, 아까 애들까지 보는 거라니까. 예?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 환매등기도 8가지 지금 배웠죠, 그죠? 환매등기 지금 여러분 신청했었잖아. 어떻게 가서 신청했어요? 공동. 환매는 계약이니까. 아, 계약일 땐 다 공동이라겠지. 계약이 아닌 게 단독이고. 그럼 누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하는 게 공동이지. 권리자는 아까 매도인이고 의무자 매수인. 아까 신청서에 필요적으로서 환매 대금과 비용 적어갖고 임의적 기록상으로서 환매 기간 적어갔지. 첨부점에서 환매 계약서 갖다 주는데 등기필 정보 인강 갖다 주지? 않고. 그거 갖다 준다 이러면 안 되겠지. 갖다 주지 않는 걸 갖다 준다 이렇게. 환매 등기는 아까 환매 등기는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유권 있게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고? 동시에 들어오지 않으면 각하시켰잖아. 무슨 말겠죠? 네, 자, 그리고 환매 등기는 표집을 당해주고 소유권이니까 아까 한갑 기억나시죠? 무슨 등기? 을구에 갑구에 주등기 부기등기. 지금 환매 등기 끝난 거잖아. 그거 지금 본 거잖아. 8가지. 그거 줄인 거지. 똑같다니까. 용의권도 똑같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용의권에서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에서 아까 일용의 엄마 무슨 엄마? 일용의 엄마. 부동산의 일부 하면 방 한 칸 안방만 그 얘기야. 전세 줄 수 있지. 근데 지용의 엄마 무슨 엄마? 지용의 엄마. 지분에 대해서는 뭐에 대해서는? 지분. 공유 지분은 용의권 줄 수 없어요. 왜? 용의권을 가서 사용하고 수익해야 돼. 내가 가서 거기서 잠 자야 돼. 자, 우리 집 1662분에 346 전세 사러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집에 1662분에 346이 어디야? 용의권을 가서 사용 수익이 되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안 내준다니까? 그거 안 해주는 것은 각하시키겠죠. 나중에 여러분 담보물권의 저당권 이건 반대고, 그죠? 용의권하고 나중에 용의권하고 등기법은 반대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용의권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지용연 막 이렇게. 자, 그리고 요거 여러분 약지 보이기 무슨 보이기? 약지 보이기 무슨 약정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런 거 임의적이고. 자, 지상권에서 지금 지상권 나오겠죠, 그죠? 지료가 이래 임의적이에요. 무슨 말겠어요? 용의권에 여러분 아까 임차권 있었죠, 그죠? 보증금 임의적이야. 나머지 다 필요적이라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간 나온 거 있었죠, 그죠? 이거 저당권은 나중에 나오겠죠, 그죠? 이자와 요 기간 나온 거 이건 필요적 임의적. 임의적은 등기 이렇게 원인에 있을 때, 뭐에 있을 때? 원이라는 계약에 있을 때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 필요적은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뭔 말인지 알죠? 그거 알으면 돼요. 약지 보이기. 그 나머지 필요적. 그러면서 이제 지상권부터 보는 거죠. 지상권. 자, 우리 지상권의 개념이 329페이지인데요. 자, 오늘은 그냥 지상권까지만 할게요. 네, 자 보세요. 민법에 아직 지상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조금 배웠어요? 네, 자, 지상권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아요. 민법이나 제가. 자, 지상권은 개념이 이래요. 얘 같은 거 하나씩 들고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작년에 안 했는데 올해는 지금 다 여러분 이거 처리해 주죠, 그죠? 그림으로 다 지금 제적법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한 번 배우고 두 번 듣고 이렇게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 오래 남을 거예요. 이게 훨씬. 그러니까 한 번 들어도 여러분이 작년 들은 거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지상권은 쉽게 생각해서 한전이 논에다가 지금 송전탑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세웠어요. 이게 지금 지상권이라는 권리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려고 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겠죠. 철다. 그래서 지상권이 이런 거예요. 자, 목적이 3가지. 건물이나 수목, 공작물 이렇게 송전탑을 소유할 목적으로 한전이 소유적으로 타인 토지 있죠, 그죠? 논지인의 땅에 전부나 일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한전이 이렇게 송전탑을 이용할 때 갖는 권리가 무슨 권리로 이용하고 있다? 지상권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상권 나오면 한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상권도 물권이니까 뭐 해야 효력이 있어? 등기해야 효력이 있어. 그 아까 등기가 한 8가지 그대 똑같이 보는 거라니까. 거기 몇 가지만 써 있는 거예요. 등기법 여기서 다 끝난다니까. 등기법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 이거 보세요. 한전. 자, 그러면 공동으로 가겠죠. 예? 자, 지상권 등기가 행해지면 누가 유리해요? 논주인이 유리할까? 한전이 유리할까? 예? 자, 이 땅 논주인은 이거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죠? 사용 수익권은 한전이 뺏어오잖아. 지료는 받지만 등기부에 적히면 이득 보는 사람이 권리자 하겠지. 지료는 받지만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한전을 지상권자라고 그래. 무슨 권자?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 그 논주인, 땅 주인은 나중에 여러분 지상권 설정자라는 표현을 써요. 토지 주의자를. 지상권 뭐라고? 설정. 예, 이 표현 좀 어려워요. 그냥 설정자 이렇게 나오면 땅 주인, 논주인 생각하시면 돼. 집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의익에서 이 지상권자가 권리자가 되고 지상권 설정자가 의무자가 돼가지고 공동으로 등기소에 와달라 그러는 거예요. 계약이니까 지상권 계약했겠지. 무슨 말겠어요? 아까 계약일 때만 뭘 때만? 계약일 때만 공동이고 나머지는 다 단독이라 하겠지. 자, 그러면 아까 신청서에 여러분 필요적 기록상, 임의적 기록상 있겠죠, 그죠? 무슨 보이기만 임의적이야? 약지 보이기, 그리고 존속 기간만 임의적이야. 근데 이 존속 기간을 정할 때 이렇게 자, 우리 송전탑이 존재하는 동안만 하자 이렇게 불확정 기간도 가능해. 그 우리 판례는 송전탑은 30년 산다고 그래. 나중에요, 우리 또 이런 게 나와요. 지상권은 민법에 보시면 최단존속 기한 제한이 있어요. 아까 지상권은 건물, 수목, 공작물 세 가지 목적이죠, 그죠? 그래서 30년, 15년, 5년 있어요. 이 수목을 목적으로 남의 땅 빌렸을 때는 이렇게 30년 이해 안 돼. 그리고 목적 건물을 목적으로 철공, 콘크리트, 견고한 건물을 목적으로 남의 땅 빌렸을 때는 30년 이해 안 돼. 근데 목적 건물을 목적으로 남의 땅 빌릴 때는 15년 이해 안 돼. 근데 이렇게 공작물을 목적으로 남의 땅 빌릴 때는 5년 이하는 안 돼. 5년 이상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까 수목은 30년이라고 했었죠, 그죠? 근데 이걸 위반해서 뭐해서? 위반해서 25년 이렇게 적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최단 기간에 위반했다, 그 해석이거든요. 최단 기간에 위반해서 등기를 신청으로 들어가더라도 이 최단 기간에 대한 규정은 민법의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25년 써서 30년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등기한이 각하시키지 않고 그냥 받아주게 돼 있어. 25년 이렇게 써서 30년으로 이렇게 쓰는 것처럼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이제 필요적은 저 목적과 범위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보세요. 목적은 이렇게 뭐 송전탑 소유 이렇게 써 있는데 범위가 아까 일용이 엄마 기억나시나요? 네, 자, 일필지 전부도 줄 수 있고 일부도 줄 수 있지. 대개 일부 주겠지. 전부 하려면 지료가 얼만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일 때는 이렇게 뭐만 첨부하면 된다고요? 도면. 아까 일용이 엄마 등기됐잖아. 일부의 용의권 가능했잖아. 그때는 도면만 첨부되고, 아까 존속 기간과 지료는 임의적 기록상이에요. 지료 어떤 사람이 땅세라고 하더라. 땅세라는 표현 없어요. 지료예요, 지료. 이것들은 임의적. 아까 약지 보이기 기억나시죠, 그죠? 기간 나온 거하고 지료는 임의적 있었잖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첨부 정보 가져가는 거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이런 거 그냥 써 있는 거거든요. 보세요. 자, 우선 지상권 객체에서 아까 부동산의 일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아까 공유 지분은 줄 수 없지. 지용이 없으면 안 됐지. 맞죠? 한전한테 나 1662분에 346 가지고 있다. 너 거기 가서 한전아 송전탑 세우고 살아.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농지는 지상권 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농지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전세가 안 돼요. 뭐가 안 된다고? 전세. 농지 전세만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돼요. 아까 논에다가 여러분 송전탑 세웠어요, 안 세웠어? 세웠어. 얼마치 농지에 줄 수 있어. 농지에 전세만 안 된다니까. 자, 그리고 이 용의권들은 배타적이라 한번 한잔한테 이 준 부분, 이 부분 또 다른 사람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없애고 줘야 되지. 근데 이중 지상권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 지상권은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권리자가 지상권자, 의무자가 지상권 설정자. 그리고 지상권에 아까 필요적 기록상에서 목적과 범위라고 했죠, 그죠? 일부일 때는 도면 갖다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목적을 적을 때는 아까 지상권은 수목이냐 건물이냐 공작물이냐에 따라서 최단 존속 기한이 제한이 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목적을 구체적으로 쓰게 돼 있어요. 아까 수목을 소유할 목적인지, 이렇게 공작물을 소유할, 송전탑을 소유할 목적인지, 건물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적을 이렇게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적게 돼 있고요. 아까 지료와 존속 기간은 임의적 있었죠, 그죠? 근데 아까 기억나시냐? 최단 기간에 위반해서 신청하더라도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그리고 아까 송전탑이 존재하는 동안만 하자 이렇게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꼭 확정 기간이지 않고 이렇게 불확정 기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상권에 대한 내용들이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지금 봤던 그 지상권에 대한 내용들. 그럼 요게 여러분 9번 가보세요. 9번. 우리 9번. 9번 느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공동으로 가져 계약했으니까, 그죠? 권리자가 누구예요? 지상권자 한 자.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 논주인. 맞죠? 자, 아까 필요적 기록상 목적과 범위 적었죠, 그죠? 임의적 기록상은 치료와 존속기간인데 이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 있다. 예, 우리 최단 기간에, 무슨 기간에? 예, 최단 기간에 위반하더라도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그렇죠? 최단 기간에 위반하더라도 그것들은 우리가 수리를 해놨었고요. 공동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간 가져가고, 자, 아까 전부 줄 수 있고 일부 줄 수 있죠, 그죠? 일부일 때는 뭐만 갖다 주고? 토명. 아까 공유 지분, 무슨 지분? 공유 지분은 지상권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공유 지분에 대해서 지상권 줄 수 있다고. 아까 지용이 엄마 등기되지? 안 돼. 일용이 엄마만 등기돼. 지금 제가 이제 지용이, 일용이 내년 10월 30일까지 수도 없이 하겠죠. 못이 받게끔. 못이 이제 받겠지,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이중 지상권 줄 수 없지. 자, 그리고 지상권은 갑구에.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잠깐 보세요. 주등기인지 부기등기 나오죠? 지금 갑이죠, 갑. 응? 자, 지상권 을구에 지금 을로 처음 등기되는 거죠, 그죠? 갑에서 을로 가는 거잖아. 지금 지상권이 을구에 처음 생기는 거거든. 그럼 이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야. 여기에 붙여서 1 다시 이런 게 아니고, 이 자체에서 주등기, 부기등기가 같은 구에서.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거 지금 처음 생기는 거잖아. 응? 그러다 나중에, 여러분 잠깐 줘볼게요. 자, 우리 지상권도 재산권이니까, 여러분 지상권을 이전할 수 있어요. 지상권은 뭐 할 수 있다고? 지상권을 이전할 수 있다니까. 그건 지금 을에서 병으로 오는 거죠, 그죠? 이 사람한테 이전받는 거잖아. 30년 한전이 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있다니까, 그 부분? 뭔 말인지 알죠? 그건 을에서 병으로 들어가니까 지상권에 이렇게 이전 느끼는 을에서 병으로 오는 거야. 그 순위를 요걸 확보해야 되니까 그냥 이건 1-1 이렇게 아까 해준다고 그랬지. 소유권 이전 느끼만 무슨 느끼고? 주느끼고. 갑에서 을로 가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느끼만 무슨 느끼? 이전 느끼는 주등기죠, 그죠? 또 지금 지상권 설정 느끼 무슨 느끼? 설정 느끼도 갑에서 뭐로 오는 거지? 을. 그럼 이것도 무슨 느끼? 주등기. 그다 지상권이 이전될 때 이거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지. 그건 주등기, 부기등기. 나중에 그건 부기등기야. 다 보여. 소유권. 그러면 지역권 이전 느끼도 무슨 느끼?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도 부기등기.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은 주등기 처음 생기는 거니까. 저당권 설정도 주등기. 자,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 어렵지 않다니까. 갑에서 뭐로 가는 것? 을. 갑은 소유자로부터 처음 도출되는 건 다 주등기. 을에서 병. 을은 소유자가 아니야.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거. 그건 다 무슨 느끼? 부기등기. 두 가지만 기억하니까 아까 표제부. 무슨 부? 표제부는 무슨 느끼? 주등기. 표제부 부기등기 없어. 아까 무슨 특약 나온 거. 환매 특약 이렇게 나온 거. 그건 무슨 느끼? 부기등기.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다 끝난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워요.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하면 끝이야. 나중에 보세요. 이게 1년 내내 하면 된다니까요. 자, 보세요. 예, 여기 지상권까지 지금 봤죠, 그죠? 여기까지 지금 다 본 거고. 우리에서 지금 처음이니까 지금 지상권 설정이잖아. 무슨지? 설정. 이거 처음 생기는 거지. 그럼 무슨 느끼라고? 주등기, 주등기.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거기 11번 느끼 잠깐 가볼게요. 먼저. 자, 전세권 설정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11번. 요거 11번. 예? 전세권 설정은 지금 갑에서 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느끼라고 써 있죠? 제일 오른쪽에? 주등기 이렇게 써 있네. 예? 맞죠? 자, 근데 그 11-1인가요? 전세권 이전기라고 써 있지. 일부 이전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는 주등기라고 돼 있어요. 부기등기라고 돼 있어요.
후기 등기예요. 지금요, 여러분 2번 등기 보세요. 지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그죠? 맞죠?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지, 유증에 의한 이전 등기인지, 뭐 수용에 의한 이전 등기인지,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인지 다 갑에서 올라오는 거거든. 그건 다 무슨 등기야? 그건 다 주등기야. 2번에서 6번까지 다 소유권 이전 등기잖아.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고. 이렇게.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건, 여기까지만 하고, 요 구분 지상권은 그냥 다음에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민법을 조금 배운 다음에 하는 건데, 요 구분 지상권은 다음 하고요. 자, 우리 책에 있는 것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책 329조. 자, 읽어보고 이제 마칠 겁니다. 의 지상권이랑 지상권 나오면 한전 아까 송전탑 있었죠, 그죠? 그거 생각하면 돼요. 민법도 똑같아요. 타인 토지 위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용익 물권으로서 지상권은 법률 행위는 물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다. 예, 그다음 그거 좀 보시면 돼요. 객체. 자, 지상권은 1필지 토지 전부 줄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1필지 토지 일부도 줄 수 있었죠, 그죠? 근데 단 아까 지분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 2번이죠. 지상권은 단독 소유, 공동 소유인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만 그 지분은 공유 지분이죠, 그죠? 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지 않고 그 지상권 아까 농지에 대해서도 줄 수 있었죠, 그죠? 예, 농지에 대해서 줄 수 있고 지상이 건물이 건립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고 자, 신청인 지상권 설정자가 논주인이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인 한전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갔죠, 그죠? 자, 우리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목적 보세요. 지상권은 그 설정 목적에 따라서 최단 존속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이 건물인지 공작물인지 수목인지 구체적으로 적었죠, 그죠? 자, 범위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는 1필지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죠, 그죠? 일부일 때는 우리 지적도라는 도면을 첨부합니다. 여러분, 전부일 때는 도면 가져가지 않아요. 일부일 때만 도면을 가져간다 보시고 자, 임의적 기록사항 보세요. 존속 기간 이렇게 써 있네요. 자, 민법은 지상권의 최장 존속 기간은 제한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지상권은요, 나중에 여러분 영구무한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영구무한으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최단존속 기간은 제한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 존속기간 이하로 정할 수 없고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최단 존속기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니은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더라도 최단 존속기간까지 연장되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된 기간을 기록하더라도 신청서 기록 내용대로 수리한다 이렇게 써있죠. 그 지료 지급식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왼쪽에 여러분 기출 먼저 보세요. 기출 있어요? 예. 자, 아까 지상권의 존속 기간을 불확정 기간으로도 정할 수 있다 없다. 아까 있었잖아요, 그죠? 예. 송전선이 존재하는 동안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시고 그 지료 지급식이 이런 것들은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등기부에 적히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예, 밑에 거 사용 제한은 지금 안 봐도 됩니다. 자, 이래서 지상권까지 오늘 배웠죠, 그죠? 예, 자, 오늘 등기법. 자, 요거로 여러분이 복습할게요. 자, 요거로 오늘 매매는 나중에 보시고요. 지난주에 지금 31페이지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배웠죠, 그죠? 자, 우리 매매는 보시고 거기 공동 소유라고 돼 있죠. 2-1번. 예? 예. 자, 그래서 여기서요. 여러분 잠깐 가볼게요. 소유권이 일부가 넘어간다. 예? 자, 여러분 부동산의 일부는 넘길 수 없다. 그럼 뭐가 넘어가는 거다? 지분이 넘어가는 거다. 근데 공유 지분이 있고 합의 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공유 지분은 등기부에 보이니까 기록되니까 공유 지분은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합의 지분은 보이지 않으니까
등기부에 기록되지도 않고 지분은. 합유 지분은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이런 거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30번 등기 가볼까요? 30번 등기에 다 같이 연계돼요. 가압류 가처분 써 있어요? 쭉 오른쪽에 보세요. 쭉 오다가 오른쪽에 공유 지분 써 있나요? 30번 등기에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다고 써 있죠. 근데 무슨 지분은 안 된다고? 그래요. 합의 지분은 안 된다니까. 합의 지분은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다 안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공유 지분은 다 할 수 있고요. 그렇게 기억을 좀 해 두시고. 자, 다시 여러분 여러분 요 부분에 지금 요 부분 보는 거죠. 요 부분 제 우측에. 우측 보이세요? 네, 제 우측에. 지금 공유 지분은 아까 지용연만 등기 안 됐죠. 지분의 용의권 안 됐잖아, 그죠? 예, 근데 지분은 저당권 같은 거 할 수 있었죠, 그죠? 예, 근데 합유 지분은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가압류 안 보이니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상속 있죠, 그죠? 상속은 언제 넘어왔어? 사망시. 상속은 계약이 아니니까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죠, 그죠? 예, 자, 협의 분할할 수 있었죠? 상속 등기 전이냐 후냐 따라서 등기 신청 방법이 다르죠, 그죠? 전이 후경 기억나시죠? 예, 상속 등기 전에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고, 상속 등기된 후에는 소유권 무슨 등기? 그렇죠, 경정 등기 있었고,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은 안 가져가고 상속인 증명 서명과 협의 분할해서 가져갔죠, 그죠? 협의 분할 때 이때는 전원의 인감 필요하다 쓰라겠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는 자기 지분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전원명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정도 보시고. 유증이 있었죠, 그죠? 자, 유증은 다방 마담한테 할아버지가 주는 거죠, 그죠? 자, 유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이 있었죠? 자, 두 번째 보세요. 포괄 유증은 언제 넘어와요? 사망시. 특정 유증은 뭐해야 넘어와요? 등기에. 자, 그럼 등기로 갈 때 왼쪽에. 자, 유증은 포괄 특정할 것 없이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수중자가 권리자고 유언 집행자가 의무자가 돼서 공동이죠, 그죠? 자, 오른쪽에 첨부정보에서 원인 날짜는 사망일인데 조건이 비트면 조건 성질이 있었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우리 상속 등기 하고 넘어갔어요. 상속 등기 없이. 상속 등기 없이.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 안 해준다고 그랬죠, 그죠? 어차피 다방 마담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각하한다, 수리한다. 그렇죠. 우리 수리한다. 그거 보시고. 자, 유언장 갖다 주고 공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가져갔죠, 그죠? 그리고 마담이 여러 사람일 때 마담은 서로 안다, 모른다. 그럼 자기 지분만 할 수도 있다. 우리 가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유증은 가등기는 청구권이 있어야 가등기 한다고 그랬죠, 그죠? 유증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사망시. 그럼 사망해야 청구권이 생기니까 가등기 받아주지만 생존 중에는 청구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가등기 받아주지 그렇죠, 않는다. 갑구에 주등기 해준다 보시고. 자, 우리 수용이 있었죠, 그죠? 수용은 국가가 도로나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뺏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업자들이 가서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데 수용은 원시 취득이라 깨끗한 권리 넘겨줬죠, 그죠? 그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은 다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근데 뭐는 직권 말소잖아요. 상역이. 상이 뭐죠? 상속과 지여권은 직권 말소지 않고 원인 날짜 수용일자 적고. 자,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이런 거 안 가져가죠, 그죠? 근데 협의 성립 확인서는 가져가고. 요거 하나 중요했죠. 수용이 무효가 될 수 있었죠, 그죠? 그럼 재결이 실효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전 등기 된 건 무효니까 그 이전 등기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단독 공동. 그렇지, 공동이다. 그렇게 보시고. 자, 7번 등기 가볼게요. 자, 7번이 아까 환매 등기 있죠, 그죠? 환매는 파는 물건을 다시 사는 거죠, 그죠? 그럼 매매와 권리자 의무자는 같다, 반대된다. 반대돼서 이제 매도인이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의무자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매도인 옆에다가 제3자 X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3자. 자, 환매 등기는 꼭 매도인만 환매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어요. 제3자는 환매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없어요. 제3자 X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환매 등기가 5년이 지나면 등기한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있고 공동 신청 말소 있었죠, 그죠?
직권 말소는 환매권을 뭐하러 갔을 때? 행사, 직행버스 있었잖아. 근데 행사하지 못했을 때는 공동신청 말소죠? 예, 그거 보시고. 자, 환매 등기는 또 우리 신청서에 별개 3번 별개의 신청서 제출했죠. 그죠? 여러분, 약지 보이기 기억나시죠? 환매 기간만 임의적이고 환매 대금과 비용은 필요적이죠. 그죠? 자, 환매 등기 할 때 첨부 정보입니다. 환매 등기 할 때 의무자, 매수인 아직 등기 필 정보 있다, 없다? 없다. 아직 소유자도 아니니까 인감도 가져가지 않는다. 환매 등기는 소유권 이등기와 따로 신청한다, 동시에 가져간다. 동시에. 그럼 환매 등기는 환갑에 가서 부기부기 노래 불렀죠. 그죠? 을구해준다, 갑구해준다. 갑구.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환갑에 부기등기, 부기부기 노래 불렀다. 이러면 되지. 맞죠? 예. 자, 이제 거기 밑에 신탁등기 아직 안 봤죠. 그죠? 우리 아까 수단이 위디에서 그거 하나 안겨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시고. 자, 지상권 있었죠. 그죠? 지상권 한전 생각나죠? 자, 공동으로 갈 때 권리자가 누구죠? 지상권자.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 필요적 기록상으로서 목적과 범위 적었죠. 그죠? 그 목적은 구체적으로 적었죠. 그죠? 범위는 전부 줄 수도 있고 일부 줄 수 있고. 자, 임의적은 지료나 존속기간인데 이 존속기간은 불확정 기간도 정할 수 있다. 최단 기간에 위반하더라도 각하시킨다, 수리한다. 수리하고. 자, 우리 그 동동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가져가고 일부일 때 도면 갖다 줬죠. 그죠? 예. 그리고 자, 일용이 엄마는 등기할 수 있었죠. 지용이 엄마는 등기 안 됐죠? 지상권도 용의권이니까 공유 지분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써 있죠. 그죠? 그리고 이중 지상권 줄 수는 없고 을구행해주고 지금 지상권 설정은 갑에서 을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이렇게 써 있잖아. 맞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예. 오늘 원래 이 용의권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그 지난주 거 다 복습해 주느라고 한 40분을 그냥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입문 과정이니까 등기법은 요거에 다 끝이에요. 요게 지금 요 부분도 다 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 중요한 부분만 제가 체크해 줄 테니까 그 부분만 되고. 자, 우리 등기법은 요 체계만 지금 알면 되죠. 무슨 등기는. 그래서 지금 8가지 배우는 거죠. 그죠? 그 8가지만 잘 하시면 볼 겁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용의권하고 이제 저당권 할 거예요. 저당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당권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갈 거냐면 요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발생한 것을 설정했다 하거든요. 그러다가 변경될 수도 있죠. 그죠? 일부가 이제 나중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변경 등기로 가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 3년이 끝나면 소멸할 수 있죠. 그죠? 돈 갚으면 말소 등기 한다고 했죠. 그죠? 그 말소 등기 8가지 절차 배우러 가는 거예요. 8가지. 앞에 하면 뒤에 것들은 좀 거저 먹는 것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몇 가지 여기 지금 처음 할 때 그렇게 이제 하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마지막 다음 주 때는 좀 가등기라는 게 중요해요. 무슨 등기? 가등기. 그래서 거기 여러분 4번 등기하고 25번 등기 있을 거예요. 가등기 나와 있죠. 25번에 본등기 나와 있죠. 그죠? 요게 지금 등기법의 1순위예요. 민법에서도 요 문제가 매년 나오고 한 문제가. 등기법도 이거 매년 한 문제씩 나와요. 그 나중에 등기법은 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보는 게 요게 1순위예요. 24번하고 25번이. 요게 두 문제도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 해당돼서.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음 주들 이제 갈 때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압류 가처분 기억나시나요? 가압류는 돈이었어요, 물건? 가압류. 돈. 가처분은 물건 이렇게 집 같은 거 넘겨받기 위해서 하는 거. 우리가 가압류 가처분 해달라고 어디 등기소에 가야 돼요? 법원에 가야 돼? 법원이. 그럼 법원이 신청하는 거지. 촉탁하는 거지. 우리가 등기소에 신청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아까 이런 것들 거기 다 보면 있어요. 공유 지분. 무슨 지분? 공유 지분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등기부에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어. 합유 지분은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등기부에 안 나타나 있어. 합유 지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없어. 지분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배운 거 할 겁니다. 자, 이제 한마디만 외치고 마칠게요. 자,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예, 고생들 많이 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